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신현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 있지만 막상 닥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주제, 바로 민사소송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송이라고 하면 보통 뉴스에서는 나오는 어렵고 무거운 일로 느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우리가 살면서 충분히 마주하게 될 수도 있는 현실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다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든지 등 일상 속 경제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형사소송이 범죄의 유무를 따지는 일이라면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과 법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재산이나 권리 다툼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꼭 소송이 아니더라도 조정신청, 지급명령 신청 등 소송 이외의 법률적인 해결 방법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종류는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대여금 청구입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에 돈을 갚으라고 청구하는 것인데요. 이때는 반드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흔히들 차용증을 작성하는데요. 이것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카톡 등도 다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개념이지만 다른 약정금 청구도 있습니다.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을 받기 위한 것이고요. 광고를 해주고 얼마를 받기로 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약정금 청구를 하는 방식입니다. 대여금은 돈을 빌려준 관계에서 청구하는 것이고, 약정금은 어떤 일을 하고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한 관계에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 내가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하려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는지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조금 더 복잡한 사실관계로는 양수금 청구라는 것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그 넘겨받은 사람이 돈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을 양수인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양수금 청구입니다. 이 경우에는 채권의 존재와 채권 양도가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제기하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인테리어나 건축공사 등을 마쳤는데 의뢰인이 입금을 해주지 않았을 경우에 제기하는 공사대금 청구 소송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민사소송은 결국 내가 받아야 할 돈이나 권리를 법적으로 요구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소송을 제기하면 돈을 확실히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주장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입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그걸 증명할 증거가 없다면 패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톡, 문자, 녹취록, 계약서, 송금 내역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재판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중요합니다. 판결이 나더라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판결 이후에 별도로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추심, 경매 신청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재산을 받아내는 과정입니다. 간혹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승소했을 때 소송 비용도 전부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승소하게 되면 법원이 소송 비용의 상당 부분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결정을 해 줍니다. 인지대나 송달료, 일부에는 변호사 비용까지 상대방이 내도록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승소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깔끔한 건 내가 청구한 내용이 100% 인정되는 전부 승소 사례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적게 인정되는 경우는 일부 승소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아무 대응 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거나 소리도 내지 않는 경우는 무변론 승소 판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 비용은 변호사 비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청구한 금액에 따라서 얼마만큼 승소했는지 그 비율대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송을 할 때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느냐고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꼭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청구 금액이 토익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보통 법률적인 다툼이 복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욱 유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멸시효라는 개념입니다. 소멸시효란 권리가 있어도 일정한 기간 동안 아무런 행사도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흔히 법원으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금전 거래의 원인이 상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5년간 행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갚지 않았거나 아니면 상행위로 법률적인 행위를 하였는데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이전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상대방은 시효가 지났으니 줄 수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권리가 있다면 늦지 않게 적절한 시점에 조치를 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사소송은 얼마나 잘 입증했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승소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탄탄해야 하고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바로 이 증거를 탄탄하게 준비하는 것이 더욱 유리한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약속의 조신영 변호사였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